다음은 주제별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별 토론은 미리 주어진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 후보의 견해를 묻고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문항당 5분입니다. 다만 6분입니다. 6분. 죄송합니다. 한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 없고 두 후보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답변자에게 최소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제별 토론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통영시장 후보자 자질 검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장직을 수행할 상대 후보에 대하여 상대 후보의 자질에 대해 자유롭게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천영기 후보님이 후보를 지명하고 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1917년 4월 29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1917년은 105년 전입니다. 2017년입니다. 바로 당시 강석주 전 도의원이었죠.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합니다. 입당원서 250장을 들고 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불과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일을 10일 앞두고 30년 정도 몸담았던 정당을 삼선 도의원 공천을 해준 당을 치열했던 시장 경선에서 큰 지지를 보내주었던 지지자들을 등을 지면서까지 탈당을 합니다. 저도 놀랐고 우리 시민들도 다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배신자다, 어머니 같은 당을 버리고 어리없는 인간이다, 울분을 토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막차 올라타기, 말 갈아타기를 하면서 당시 강석주 후보의 당시 입당의 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의를 짓밟은 행태에 대해 실망했다. 특히나 지역에서 작은 정치를 하는 저에게는 그간 당의 행보는 엄청난 아픔과 실망을 주었다. 또 그리고 든든한 여당의 뒷받침으로 통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통영의 경제를 집권 여당과 함께 되살리겠습니다. 이거를 크게 2가지로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당이 준 아픔과 실망, 그리고 집권 여당과 함께 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탈당해서 1년 이후 당선됩니다. 4년 동안 집권 여당의 시장을 해보니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과도 많이 냈고 공약 유행률도 높다고 주장하십니다. 정말 집권 여당의 힘이 크게 도움이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는 마치 탈당이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관계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그렇게 우리 천영기 후보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당을 대학교 3학년 때인 1987년에 입당해서 30년간 국민의힘 정당을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 천영기 후보께서는 당에 생활을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탈당해가지고 다른 당 갔다가 다시 입당하고 그리 한경 그것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공정한 기회를 저에게 보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라도 시장 선거에 나가서 시민들께 평가받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영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고심 끝에 몇 개월을 6개월 이상 고민했습니다. 고심 끝에 대통령 선거 10일 전에 입당해가지고 쉽게 시장된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앞으로 그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심 끝에 입당해서 자, 제가 질문 드리게 30초 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자유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개소식 때 일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집권당의 힘은 4, 5년 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행태는 정말 내가 탈당할 때 탈당 기자회견문에는 집권 여당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전영기 후보님, 야당이 되니까 적어도 두 전형적인 후보에게 내로 남을 질문해야 됩니다. 태도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잘 못됐습니까? 아니 적어도 두 후보에게 다 질문해야 됩니다. 아,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1분 30초 남았는데 왜 예, 그렇게 예. 다가시요? 사회자도 좀 공정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라고 하는 것은 행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통영시가 좋은 도시임에도 도시임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시 시정을 맡겠다는 우리 강석주 후보는 과연 좋은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무소속 서필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2013년도 2월 달에 우리 차관을 퇴직했습니다. 올 연말이 지나면 약 10여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중앙정부 인력 할애하다 하시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배난다고 했습니다. 요즘 판검사들 정관 여도 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서 의원님 스스로 중도 보수라고 어디선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 다시 5년 전에 돌아가 보면 2017년 1월 통영고성당협위원장에 선임이 됩니다. 3개월 후 당시 우리 강석주 전 도의원이 탈당을 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우리 당시 당협위원장으로서 탈당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답변할 시간 없으십니까? 아니 이 시간이 총 6분 안에 질문과 답변을 다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서필은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하시고 질문하시되 두 후보 모두에게 해야 되고 적어도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전영기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질이 되는 사람도 시장이 되기가 참 어려운데 또 시장이 되어도 시장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시장이 되게 된다면 정말 불을 보듯이 뻔하죠. 그래서 이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전영기 후보님 개소식 때 정점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보가 약간 부족한 거 아닌가? 아마 그런 말씀 하셨죠. 전영기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알겠습니다. 30초 이상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질문을 30초 이상 답변을 예, 30초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예, 우리 정점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면 저가 또 있지 않느냐, 또 집권 여당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다는 말씀 전하고요.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30초가 다 된 것 말씀도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영기 후보께서는 항상 전영기 후보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폭력 관련되는 이 언어가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아마 본인도 잘 느끼시겠지만은 시연 도연하시면서 폭력 관련되는 이 기사가 신문에 여러 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이 아는 것만 해도 한 5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이 나온 셈입니다. 그래서 시연 4년 하면서 이렇게 5번이나 언론에 보도된다는 게 참 복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시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이러한 언론에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거론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시장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의 그 제일 신념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 당에 몸을 담고 있는 전정기 후보 입장에서 뭐 이러한 정도의 언론에서 꼬집을 정도의 인선을 가지고 있다면 깨끗하게 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게 어떨까? 저는 한번 제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5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통영시연 할 당시 지역구에 가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노조에 가서도 사과를 드렸고 또 지난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때 여론조사 토론할 때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 때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팩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예. 5번의 그 기회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를 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저는 그런 기억이 나중에 좀 없습니다. 이따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문제하고 사과를 했다고 해서 인성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석주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통영 시정을 보면은 정말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참 좋은 말 같기도 하고 나쁜 말 같기도 합니다. 제가 통영에서 지난 4년간을 지켜보면서 우리 신화부지 그 도심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번 트리엔날레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통영시장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 통영에 존재하는 것인가? 제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석주 시장께서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그래도 고위공직에 계셨던 우리 서필은 후보님께서 지난 통영 4년의 시정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화 SB 도시재생 물론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토양 오염 정화 이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은 당사나무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신화 SB 본관, 별관, 리스타트 발표만 만들었고 또 별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통영 캠퍼스 우리 통영이 그렇게 원하던 통영 캠퍼스를 됐습니다. 공부해 제가 답변을 좀 그 정도 듣고요. 이 문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강석주 시장이 무려 12명의 조사단을 이끌고 외국 4개국을 순방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세계 제2의 말매로 만들겠다 하면서 1조 1,000억의 예산을 투입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사업이 실제 하나도 실현된 게 없어요.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주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명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서필은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필은 후보께서는 그동안 통영 출신으로서 행안부 차관이라는 고위 직책까지 공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위 직책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고향 통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뭐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혹시 지원해 준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제가 근무를 하면서는 정말 음으로 양으로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라는 데가 예산을 직접 다루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라든지 이런 조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몇 년 전에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오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특별 교부금을 뭐 통영에다 내려줘 가지고 그것이 제 개인 자산하고 연계가 됐다 이런 오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특별 교부금을 내려주고 한 것은 우리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때 교부를 해준 것인데 그게 이상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그 교량을 건설하는 문제라든지 우리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시책의 범위 안에서는
우리 통영 발전을 위해서 재단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유일하게 양으로 한 것은 특별교부금 인평동 그 우리 서필은 후보 그 땅이 있었던 그 지역 근처죠. 예, 맞습니다. 예, 근처고 다 뭐 음으로 하신 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하기 전까지 고향을 위해서 다 음으로만 하고 뭐 양으로 한 거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 되니까 그래서 그래 하면서 지역에서 또 국회의원도 하시려고 그러고 또 시장도 하시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천연기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8천억 예산 시대를 열었다. 앞으로 1조 예산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만히 있어도 되었을 것인데 자랑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통영시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궈낸 성과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독 천연기 후보만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우리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을 때 또 다른 한편으로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천연기 후보께서는 방역 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원정 골프 모임을 하다가 코로나19에 또 감염돼서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2022년입니다. 2023년도 추경을 다 합치고 예산이 약 저는 1조 가까이 간다. 1,300억 가까이 됩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다 됩니다. 그런 상황은 공약이 아니죠. 자기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공약 아닙니까? 1조 시대는 저는 2023년도 늦으면 2024년도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35% 예산 올라갔다고 자랑하시는데 우리 국가 정부 중앙정부 예산이 약 37%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정부 따라 예산이 내려오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질문이 뭐죠? 방역수칙 어겼다는 거. 자, 그때 저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약 10명 중에 4명은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석주 후보께서는 제가 걸릴 때 기자회견을 2번이나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제가 다 때 물어야 됩니다. 아니, 천정기 후보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있을 때고 그때 당시에 강석주 후보는 그 질문 주도권은 수장이었습니다. 강석주 수장. 후보님께서입니다. 통영 사회자님 끊어주셔야죠. 예, 아니 답변 30초 정도 예, 30초 끝입니다. 사회자님, 전영기 후보님, 사회자님, 수도업 시켜주시고 아니 그 공정하게 룰을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석 사회자님 지금 지나간 시간 예 수도업을 시켰습니다. 다시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예 수도업을 시켰습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 상대편 후보 지목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천억 예산 시대 제가 열었습니다. 4년 전에 5천억 초반대 예산을 지금 8천억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 예산이 37% 넘어가니까 뭐 통영시 예산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산 증가된 주된 이유가 각종 공모 사업에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노력해가지고 공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제가 마치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산대축구 건설 강석주가 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경수 지사 계실 때 김경수 지사한테 간곡하게 부탁해서 경남도 내 국도 사업 중에 우리 통영 시민들의 염원이고 한산 매민들의 염원이다. 이거 경남도에서 1순위로 올려달라. 그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없었습니다. 보궐지역으로 해가지고 보궐선거 얼마 뒤에 했습니다. 1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한산대교 건설됐고 제가 정부 부처 국회 국토위원장 장차관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만나가지고 이걸 3년 동안 사업조사까지 다니면서 해가지고 한산대교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고 나니까 마치
뭐 한두 번 이야기해가지고 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열띤 토론이다 보니 좀 격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 질문 시간은 6분입니다. 상대편 후보 두 사람에게 다 질문해야 됩니다.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통영은 수산의 도시이자 해양관광의 도시입니다. 어족자원 고갈로 어획량이 줄어들고 코로나19 여파로 수산물 소비 감소와 관광객 감소세도 뚜렷합니다. 해결 방안에 대한 후보 간의 견해를 묻고 답변 바랍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강석주 후보님 후보를 지명하고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서필은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서필은 후보께서는 원문고개, 세변간, 남방산, 기존 케이블카까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통영 상공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 사업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통과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KTX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통영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자원 중에 저는 공해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 케이블카 사업을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KTX 역사에서 세변간 역사 인근까지 오는 데는 거기는 인가가 없습니다. 없고 그 세변간과 강구안 쪽은 지금 그렇잖아도 우리 교통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앞으로는 KTX를 타고 와서 따로 개인차를 이용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강구안과 세변간 인근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남방산을 거쳐서 지금 기존의 케이블카 하부 역사까지 연결된다면은 케이블카로서 시티 투어를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통영의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만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은 예, 제가 됐습니다. 해결해 내도록 답변 잘 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또 서후보께서는 이 케이블카를 관광과 대중교통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케이블카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산악지대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프랑스에서도 일부 도시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볼리비아 같은 나라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이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우리 통영은 제가 도시 미관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강구안에 전선 지중화 사업까지 돈 40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 문제 도시 계획상 문제가 많은 이 케이블카 사업이 아주 잘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진짜 많습니다. 다음 토론 때 더 심도 있게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영기 후보께서는 통영 바다 한복판에 쇳가루 날리는 조선소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국내 최대 제첨단 제2의 노량진 수산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평동 조선소들을 어디로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부지 등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저희 그 공약을 좀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수협이 입판장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gen유, 동호동, 도천동, 삼덕, 그 다음에 멍게 입판장, 꿀수화식 입판장, 수협마다 입판장들이 이렇게 난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를 관광 상품화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선소 부지가 쇳가루 날리고 그 지역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판장도 만들고 그 조선소를 이전도 시키고 예, 이 방법은 답변됐습니다. 일가양
제가 천영기 후보님께서 제가 30초 정도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30초 안에 답변할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이 된 것은 단순히 수산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라는 최대의 소비 인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영에 단순히 노량진 수산시장 규모의 시장을 짓는다고 해서 시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량진 수산시장 여러분 국비 받았습니다. 국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KTX가 여기 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 최고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경제성 검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윤석열 국회의원 정점시 박한수 도지사 전영기 통영시장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노량진 수산시장도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후보. 하여튼 뭐 답변하실 때마다 우리 전 후보 현수막에 보면 본인 스스로 강력한 추진력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마다 뭐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그렇게 꼭 한 줄로 세워가지고 이때 그저 우리 통영이 줄로 쭉 세웠습니다. 민선 7기 5기까지 거의 대부분 한 줄로 쫙 썼습니다. 통영에 무슨 변화가 있었고 무슨 발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 후보 공약처럼 수산시장을 건립하고 나면 중앙시장, 서울시장, 북신시장과 같은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시간 12초 만에 다 해야 됩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래시장은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예, 비판장이도록 간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유, 열띤 토론에 우리 좌중들도 다 긴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필은 후보 순서입니다. 강석주 후보님 저한테 케이블카 관련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케이블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은 이 케이블카를 비롯해서 모노레일도 있고 연안여객선도 있고 상당히 위험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의 안전입니다. 우리 케이블카 관련해서 저는 뭔가 우리 통영이 지금 안전불감증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케이블카가 개통된 지가 지금 만 14년 됐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요 지사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전하려면 12년마다 법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영시에서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작년 9월에 조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13년 6개월 만에 이걸 바꾼 겁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아마 감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석주 시장님도 감사원에 한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또 30초 답을 하기 때문에 이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 중에 있는데 그 왜 감사를 이렇게 받고 있느냐 하면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다시 그걸 재가공해서 쓸 수가 없듯이 케이블카는 이게 검사 기간을 지나게 되면은 폐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통영의 이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통영을 국제안전도시 인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상태에 있고 욕제 모노레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가 난 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서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소위 그래도 욕지는 케이블카 이 모노레일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사고가 난 지 6개월 됐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최소한 시장이 그런 정도는 큰 방향을 밝히고 또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안전 문제에
무관심해 가지고서는 우리 통영의 관광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석주 시장님, 통영의 이 관광 관련 분야 안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통영 케이블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케이블카의 허가 취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욕지 모노레일 관련해서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입니다. 탈선에서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분들께 좀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정도 듣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정기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석주 후보께서도 노량진 수산시장에 버금가는 수산시장 말씀하셨는데 정말 황당한 공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이제 질문하시기 때문에 놔두고 두 가지 아마 요 해양관광 이 공약이 있던데, 하나를 보니까 해양관광 100만 시대를 열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통영의 요 해양관광 관광객 수가 도대체 지금 현재 얼마인데 100만을 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해양 관광하게 되면은 통상 우리가 해양 요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요트가 몇 척이나 되신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통영에 우리 시장님의 고향인 사량도에 보면은 역마리나 시설도 해놨습니다.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한 척도 한번 그 요트가 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저 천정기 후보님, 해양관광 100만 시대를 어떻게 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사랑도가 아닙니다. 산양입니다. 산양읍.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노량진 수산 이야기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은 국비가 1,540억 받았다는 이야기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100만, 관광객 100만 시대는 지금 통영시가 수산, 관광, 조선으로 먹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지금 붕괴되는 바람에 관광과 수산 쪽으로밖에 방향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 쪽에 좀 더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영 육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시 우리 강석주 후보께 수산에 관련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 관련되는 공약을 제가 찾아보기가 어렵던데, 강석주 후보님, 현재 우리 통영이 안고 있는 수산업의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안이 전혀 없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적어놓은 게 없으시 그런지 10초 이번 기회에 남았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산에 관련 공약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난 4년 동안 수산에 가장 많은 예산을 시간이 다 확보해서 됐습니다. 시간 배분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영기 후보님 순서입니다. 예, 우리 강석주 후보께서 답변을 대한 아쉬움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 강석주 후보님께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낚시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통영에도 바다 낚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민들 낚싯배 선주 등에게 새로운 소득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 7기 시장 공약에 보면 낚싯배 전용 부두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 공보물 아니 이행 과제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 공약 이행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포기한 건지 안 되는 건지, 포기했다면 이 공약 만들 때 신중히 검토하고 공약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신중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시겠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낚싯배 전용 부두 조성은 제 민선 7기 공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뭐 전용 부두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약은 했지만은 우리 통영은 마을이나 어촌계 각 마을마다 다 낚싯배 전용 부두식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집적화 시킨다는 게 정말 어촌계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래서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아서 사실 이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안타깝고 고맙습니다. 대신에 30초가 지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말 신중치 못하고 체크해보지 못하고 공약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스피런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수산 수도 통영 선포, 수산 부산물 자원의 재활용, 해양 오염 방지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잠깐만요. 수산 수도 통영 선포 주체는 또 그리고 누구인지, 통영시인지, 우리끼리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통영이 수산의 제1 지역임을 우리가 표방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우리 수산의 수준은 굉장히 전근대적입니다. 현대화도 되어야 되고 규모화도 이루어야 되고 전문화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통영의 수산업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30초 지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올려보자 하는 죄송합니다. 30초 지키고 우리 통영 수협 앞에 30초 안 지났습니다. 20초밖에 안 지났어요. 좀 카운트려면 이거 15초밖에 30초 안 지냈습니다. 됐어요. 12초에 시작했습니다. 15초밖에 안 됐는데 왜 12초. 30초라 그래요? 2분 12초에 시작했습니다. 저기 체크해 주십시오. 전능기 후보님, 예, 제가 좀 잘 안 보는 보이십니까 저기? 2분 12초에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 수협 시간 좀 빼주십시오. 우리 스피런 후보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통영 수협 앞에 동호만 매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해통발 수협 앞에 물량장 매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영기 후보님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도권입니다. 이거 아니 자장님 이런 질문을 참 예의 없이 하는 것은 참 제일 큰 행님으로서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누가 질문하는 시간에 누가 합니까? 저한테 시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저한테 전영기 시민들이 후보님 판단하셔야 될 것 제가 같고요. 너무 상식적인 시간 것을 좀 물어봐서 아껴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답변 한번 해주시죠. 답변해 드릴까요? 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배가 접안할 때 수산물을 내릴 물량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수협이 협소하고요. 우리 통영 수협이 올해 수산물 입한액이 1,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영에 입한하는데 금액을 잘 쳐준답니다. 우리 중매인들이. 그래서 배가 많이 들어오고 싶은데 이렇게 정박하고 물건을 내리고 하는 물량장이 부족하답니다. 들어오던 그런 배들도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최첨단 현대식 입한장을 건립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 입한장은 노량진 현대화 사업에 국비가 1,540억이 들었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그럼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미수동으로 가면 수산물 유통, 조순소 이전, 관광 맹소 이런 부분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필요성에 우리 스피런 후보님 공감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전영기 후보님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시간이 말씀하세요. 예. 시간이 다 예의 되었습니다. 없는 시간이 다 하는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도시계획 및 인구 감소 대책입니다. 통영시가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임 여성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8%에 불과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통영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되었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대책으로 도시 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해법에 대해 후보자 간에 견해를 묻고 답변을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영기 후보님 후보를 지명하시고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서필원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가칭 관문터널 무전동 롯데마트 상거리에서 용남 기호불화까지 이어지는 4차선 터널 공사입니다. 구도심과 중림 신도시 간 새로운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시장 경선에서 낙선할 때 저희 경선 후보 공약이었기도 하고 저희 10대 공약 중 하나입니다. 혹시 우리 소속 서필원 후보님 알고 계십니까? 뭐 저는 몇 년 전에 그 전혀 알지 못하고 제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제가 새로이 만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영기 후보님이 제 공약을 이번에 제가 먼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뺏겨서 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4년 전에 그 발표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 예, 관계는 제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이번에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그런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관료투데이 들어가면 찾아보시면 저 공약 사항이 4년 전 공약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제가 질문할 시간입니다. 지하 4차선 터널 1.2km 정도 됩니다. 혹시 1.2km 공사비 어느 정도 드시는지 우리 서필원 후보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특허를 내는 것도 아니고 4년 전에 우리 전영기 후보께서 공약한 것을 제가 알 수도 없었다 하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1.1km 터널을 뚫는데 예산이 약 1,000억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용역 결과 받았습니다. 아, 용역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많이 준비하셨네요. 제가 준비 많이 알기로는 했습니다. 약 한 1,300억 이상 1,400억 가까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공약들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우리 서필원 후보님께서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공약들을 이렇게 내셨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하겠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통영시 재정 사항을 감안해 볼 때 무슨 도로 하실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인구 15만 달성 공약입니다. 아니면 공약입니까? 이게 희망사항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서 질문하신 많은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아니 인구 15만 달성 그것은 공약에 말씀이 대해서만 되겠으나 질문해 말것인가. 주십시오. 아니 조금 사회자님, 문제는 예, 조금 저에 좀 대한 질문에 저 대한 말씀- 주도권은 제가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인구 15만 그 달성 공약 이게 공약 사항인지 희망 사항인지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잠시 멈춰 주십시오. 그 당연히 질문에 대한 잠깐만요. 예, 당연히 공약 질문은 사항이죠. 질문대로 하시고 예. 답변은 다시 답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평가는 시민들이 할 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공약이죠. 당연히 공약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공약을 많이 내놨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할 것이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아니 30초 인구 15만 달성에 대해서 30초간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30초간 좀 말씀하셨는데 이야기를 좀 자꾸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사회자님 그래서 이걸 이러한 체크를 좀 부분은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반드시 공약으로서 지키겠다는 자, 말씀을 공약이면 인구 드립니다. 15만 달성 공약 언제까지 달성하실 겁니까? 인구 15만 공약 제 공약 잘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달성하실 겁니까? 2030년까지 15만 도시 열겠다고 했습니다. 2030년까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리라 봅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강숙주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도시계획을 새롭게 이렇게 입안을 할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은 바로 도로망 구축입니다. 특히 우리 간선 도로망입니다. 우리 강숙주 후보가 민선 7기 공약 가운데 가칭
북10만대로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약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안에 반영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간이에타 대상 사업 선정에서 저는 탈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무산된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 공약 이행률 얼마나 반영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통영의 중림, 무전, 용남 이 부분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림을 안 들어가고 우회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4년 전에 북심한대로 공약을 했습니다. 국도 국지도 5개년 사업에 1차는 통과됐는데 최종에서 떨어졌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내가 이번에도 공약을 합니다. 이번에 공약해가지고 재선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약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우리 민선 7기 공약에 아까 한산대책교에 대해서 자랑을 엄청 하시던데 우리 한산대책교 건설이 우리 민선 7기 공약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서 7기 공약 안 했습니다. 공약 안 하고 거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시장 되고 나서 한산도 그 경로잔치에 가가지고 그 어르신들께 약속드렸습니다. 내가 이 공약을 안 하는 바람에 한산도에서 표가 제일 작게 나왔다. 하지만 그 공약을 한 사람 이상으로 이걸 한산대책교를 추진하겠다. 예. 그래서 3년 동안 사업소서 가져다니면서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추진해서 10초 남았습니다. 결국은 됐다는 걸 잘하셨고요.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그 간이에타 사업에 탈락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시간이 종료되어서 예. 지금은 도시 계획 및 인구 감소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제와 조금 더 명확하게 주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필은 후보님 순서입니다. 후보님 지적하시고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기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통영의 인구 감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출생률은 전국에서 최하위고 인구 유출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전영기 후보님의 주된 공약이 대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통영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 진학하면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를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1년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한 1,000명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진학률이 한 64% 된다고 보고 이걸 다 해보니까 연간 한 188억이라는 돈이 듭니다. 근데 우리 통영시의 자체 수입이 연간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을 합쳐서 1,128억이에요. 요인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791억, 남는 돈이 기호 한 300억인데 이 188억을 들여서 인구를 늘리는 주된 공약으로 내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나서 보니까 미국 미시간주의 까라마주라는 이 카운티가 있는데 까라마주 카운티에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미시간주 까라마주를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떠오신 것 같은데 그 미국하고 우리는 상이 많이 틀립니다. 미국의 이 까라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가 워낙 범죄가 많았고 그래서 또 대학 진학률도 낮고 해서 그 도시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져가자 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대학에 많이 가게 만들고 또 미시간 주 내에 있는 대학을 갈 때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기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영기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많은 188억이나 된다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인구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제가 우선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억 어떤 수치에서 그거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노는데 저는 약 38억이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설명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미국 캘리머주시에 이
사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미국에 다 시도해서 성공 사례로 이렇게 전파된 상황이 있습니다. 30초가 다 돼서 제가 좀 지역 끊겠습니다. 경제를 회복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강석주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영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4년간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책회의를 뭐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통영 시민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통영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인구 감소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공약이라고 내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있는 게 공공산후조리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뭐 이게 제가 공약집에서 볼 수 있는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모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인구 대책으로서 도대체 어떠한 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 감소 문제는 통영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통영시가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어서 저도 참 너무나 그 시장 민선 7기 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제조업체가 있어야 된다. 제조업체가 있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안정되면 결혼을 하고 여기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사실 우리 통영은 성동조선이 그동안 우리 통영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성동조선이 2010년 네, 이후로 잘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그 후보님 잘 알겠고요. 도대체 이 통영시정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뭔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통영에 돈을 좀 만들겠다. 그게 결국은 기업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돈을 버는 곳이 있어야만이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내려와 있는 여기 통영에 온 지가 벌써 5, 6년이 되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기업 유치하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우리가 파먹고 있는 수산업, 배낭 메고 오는 관광, 이제 관광도 지금처럼 10초 남았습니다. 개인과 가족이 중심이 아니고 기업들이 오는 관광을 기업들이 와서 돈을 좀 쓰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강수 시장님 시장 한 번 더 되신다면 시간이 이런 완료되었습니다. 측면에 좀 관심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주 후보님 순서입니다. 예, 먼저 서필은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필은 후보께서는 또 서해안권역 발전과 관련해서 성가섬 또 성가육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즉 20개 섬 연결을 목표로 통영 섬 연결 30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섬은 한번 잘못 개발하면 다시는 되살려내기 어려운 공간이고 또 섬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들이 실패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섬과 관련된 공약들은 섬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굳이 섬을 연결하겠다고 공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섬을 연결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섬의 연결이 필요한 그러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안군이 20년 전에 앞으로 40년간 우리 섬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저도 행안부에 있으면서 사랑도 상하도 예산을 446억 지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이런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어떤 도서를 개발한다든지 연결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져오는 자치단체하고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좀 집약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도서부터
다리가 필요한 지역은 다리를 놓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계획을 40년 계획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든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예산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한번 만들어서 그 체계 하에서 우리 통영을 발전시켜 보자 하는 그런 취지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종합개발 계획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섬 출신으로서 섬은 섬 고유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을 연결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유지 보수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섬을 다리로 연결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필요성이 꼭 있는 그런 부분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놓을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 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섬을 섬답게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천연기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연기 후보께서는 이건 아닙니다. 천연기 후보께서는 무전동 롯데마트 쪽에서 용남면 기호마을까지 터널을 뚫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기호마을 쪽은 도로가 협소하고 또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천 후보님 공약대로 중리만을 매립해도 그것은 터널에서 나온 차량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데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림 해안로는 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확장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터널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KTX 역사와 연결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터널은 필요가 없어 보이는 터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용도도 없는 터널을 만들어서 중림을 교통지역으로 만들 뿐일 것 같아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칭 관문 터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롯데마트 관문 사거리에서 기호부락 로타리까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4차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닷가 쪽에 가면 우리 강석주 후보께서 조금 인도하고 한 차선 정도 가변 차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차선도 4차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바다가 굉장히 수심이 낮습니다. 가칭 북신만 도로가 여러분들 활용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지금 우리가 시 외곽으로 빠진 도로는 어문고기를 타고 고속도로 타면 됩니다. 그리고 중림에서 신도시 구도심을 왔다 갔다 하는 도로는 관문터널과 기호부락 그 관문터널을 뚫으면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어떤 구변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터널은 저는 최고의 공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사비 이야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2차선일 때는 한 68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됐습니다. 답변 시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저는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토론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TX 한산대책교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는 교통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대비책으로 북신만대로 또 원문고개 입체 교차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북신만대로는 한산대책교를 통해서 통영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충무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또 국도 67호선 명정동 쪽에서 북신만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대전 통영 고속도로 나들목까지는 터널을 뚫어서 곧바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렇게 해야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을 줄여서 교통량 분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문고개를 또 입체 교차로로 바꿔야 합니다. 다 됐습니다. 시간이. 이로써 주제별 주도권 토론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